안녕하세요. 태공입니다. 오늘은 사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요. 사격이란 혈의 전후 좌우에 있는 모든 산과 바위를 말한다. 혈 뒤에 있는 주산과 현무가 있고 혈 앞에는 안산과 조산이 있다. 여기서 안자는 책상 안자고요. 조산은 아침조자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묘지 바로 앞에 있는 산은 안산이라고 해가고, 책상, 우리 그 밥 먹는 공부하는 책상 있잖아요. 책상에 해당되고, 그 뒤에 조산은 아침조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안산보다 조산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햇빛이 안산에 비치기 전에 조산이 먼저 비치겠잖아요. 그래가지고 조산에 비쳐서 이렇게 혈장으로 햇빛이 반사되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기운을 혈장으로 보내줘야 된다. 그래서 아침부터 조산이 일어나가지고 혈장한테 명당에 계신 그 망인한테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러고 인사하는 느낌이 들도록, 그런 것 보고 그런 산이 조산이다. 또 이렇게 안산과 조산은 앞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줘야 되고요, 물을 막아줘야 되고, 또 옆에 있는 것은 망인의 왼쪽에 있는 것은 자청룡,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우백호 그랬잖아요. 그래서 청룡백호도 마찬가지예요. 옆에서 들어오는 바람이나 물을 막아줘야 된다. 또 청룡백호, 안산, 조산 그 너머로 나성이라고 그래요. 나성, 벌릴 나자, 나성이란 것이 있다. 물이 나가는 수구방에는 한문이 있어요. 한문은 물이 쏜살같이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화표도 마찬가지예요. 화표. 또 나성, 북신도 마찬가지. 북신도 어떤 그 화표나 북신 이런 것들은 물 가운데 있는 바위나 어떤 그 뚝섬 같이 그 여의도처럼 물의 흐름을 조율해주는 그런 작은 섬 같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빨리 흐르는 것을 막아준다. 그러면서 어떤 물고기 형상을 한다든지, 어떤 거북이 형상을 한다든지, 어떤 기이한 그런 형상을 하고 있으면 더 좋겠잖아요. 또 혈장에 붙어 있는 것은 선익이 있어야 되고요. 선익이 있어야 되고, 선익보다 더 먼저 내두가 있어야 되고, 내두에서 선익이 양쪽으로 뻗어요. 그래서 내두가 있어야 되고 선익이 있어야 되고, 연익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하수사는 혈장에 있는 물이 이렇게 바로 명당에 떨어진 물이 바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조금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 걷어주는 역할, 그런 것이 하수사예요. 그 다음에 요성이 있다. 그 밖에도 락산이 있고 귀산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락산이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주산에서 바로 주산 밑에가 바로 명당이 있으면은 주산이 낙산이 되고, 주산을 낙산이라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이렇다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묘티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주산이 병풍 역할을 하고, 묘티에서 병풍 역할을 해주는 것을 낙산이라고 그래요. 주산에서 조금 옆으로 가가지고 옆으로 틀면서 용이 횡령으로 틀면서 거기에 이제 혈장이 형성이 된다면은 그 뒤에는 반드시 횡령 입수에는 반드시 낙산이 있어야 돼요. 낙산에다가 뭐 이제 병풍이라고 했잖아요. 그 낙산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처럼 혈 주변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사격이라고 한다. 사격.
이 사자는 모래사자를 썼어요. 모래사. 왜 모래사를 썼냐면은 뭐 옛날에 그 붓도 귀하고 먹도 귀하고 그럴 때 이 삽으로 모래를 산 모양으로 만들고 또 삽으로 모래로 강 모양을 만들어서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저 구례에 가면은 사돌이라고 있어요. 사돌이. 사돌이는 도성국사께서 이렇게 구례에 머물고 계실 때 어떤 귀인을 만났는데 그 귀인이 그 모래로 산 모양을 만들어서 도성국사한테 이렇게 풍수지리를 전했다. 그래서 사돌이라고 한대요. 그래 거기서부터 이제 주변에 있는 사를 모래사자를 썼어요. 마치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명왕성, 해왕성 이런 많은 별들이 공전하댔기 또 태풍의 핵을 중심으로 거대한 구름들이 모여든 것 같이 이렇게 그 질량이 큰 무게중심이 큰 그런 물체는 전부 다 이렇게 주변에 모여들어서 이렇게 보호를 한다. 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행차를 하면은 경호원들과 수행원들이 2중, 3중으로 둘러싼 것과 마찬가지로 명당을 중심으로 모든 산들이 둘러싸서 보호를 해야 된다. 그 둘러싸서 보호한 놈만큼 2중, 3중으로 보호한 놈만큼 명당의 진가는 올라간다. 사격의 형태는 산의 형태는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때 찬 정상의 형태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탐남, 거문, 문곡, 무곡, 염정 이렇게 그 9가지로 발전하는 방법도 있어요. 오늘은 5가지로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게요. 목성 사격은 산 정상이 죽순과 같이 뾰족하거나 원통형으로 우뚝 솟아 산신에 지각이 없는 형태의 산을 말한다. 구성으로는 탐낭에 해당되며 생기의 기운이 가득하다. 총명, 문필을 관장하고 관직이나 귀성을 관장한다. 총명한 사람이 나오고 문필가 또 관직, 높이 되는 사람 이런 것을 관장한다. 거기도 이제 또 이렇게 반듯하냐 조금 삐뚤어졌냐 그런 것에 따라 또 상격, 중격, 하격을 나누기도 해요. 화성사격, 화성 불꽃이 타오르듯 뾰족뾰족한 암석들이 날카롭게 서 있는 산이다. 구성으로는 염정에 해당되고 화해를 가져다주는 살벌한 기운이 가득하다. 주로 형살과 반역, 폐망을 관장한다. 간혹 무장이나 병권을 장악하기도 한다. 이제 이렇게 화성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니고요. 화성은 불꽃처럼 뾰족뾰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화재를 유발하기도 하고 저 합천 해인사 건너편 산이 이렇게 뾰족뾰족한 화산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저도 이제 풍문에 듣기만 했습니다만은 해인사 그 팔만대장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팔만대장경에 불이 날까봐 스님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뒷산에 가서 소금단지를 해인사 뒷산에다가 소금단지를 묻은다고 그래요. 그 이제 풍수지리적인 설화지만은 어떤 동기 감흥이라든지 또 이렇게 그 물건을 보면은 욕심을 난다든지 물건을 보고 충동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이렇게 심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산이 있는 데서는 불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또 불을 조심한다는 의미로 경각심을 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스님들도 그런 이렇게 소금단지를 묻는 그런 의식을 하시겠죠. 그래서 화산이라는 게 다 나쁜 것이 아니고, 화산은 화산에서 나오는 산줄기는 좀 멀리 뻗어 나가야 돼요. 멀리 10리, 20리 뻗어 나가서 그 화산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회룡고조에 산이 열린다. 회룡고조에 혈이 열린다. 그런데 월추산 같은 경우에는, 월추산도 화산이거든요. 월추산도 화산인데 도갑사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뾰족뾰족한 산이 별로 많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안 보이는 데가, 화산 중에서도 안 보이는 데가 명당이다. 또 도갑산 밑에 구림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또 왕인박사라든지 도성국사라든지 그런 성현들이 두 분이나 태어났어요. 같은 동네에서. 그래서 꼭 화산이라고 나쁜 것은 아니다. 어떻게 그 살기를 털었냐가 중요하다. 산 형태가 일자문석 모양으로 평평하다. 산 정상이 그렇다고 말이거든요. 구성으로는 거문성에 해당되고 녹전성에 해당된다. 여기서 거문은 똑같이 일자문성이도, 녹전도 일자문성인데요. 거문은 가운데로 지각이 하나만 나와 있는 것, 가지가 하나만 나와 있는 것. 그 다음에 녹조는 우리 빛 있잖아요. 머리 빗는 빛처럼 이렇게 지각이 두세 개, 서너 개 이렇게 가지가 뻗어 있는 것을 녹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문에서는 문장가가 나온다면은, 문인이 나온다면은, 녹존에서는 이렇게 병권을 잡는 장군이 나와요. 거문성의 경우 산신에 지각이 없다. 여긴 지각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 있어요. 하나. 주로 부기 장수를 관장하고 길한 기운이 가득하다. 녹전성의 경우에는 지각이 많으며 주로 실패와 질병을 관장하고 절체의 기운이 가득하다. 여기서 지금 절체의 기운이 가득하다 했는데, 형태에 따라서 상격, 중격, 합격 나눴을 때, 합격에서 그래요. 상격에서는 장군이 나온다. 장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각이 가운데 가지가 하나 나와 있으면 녹존, 아니 거문성, 여러 개가 나왔으면은 녹존이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산 봉우리가 가마솥을 엎는 것처럼 둥그런 산에서는 금성이라고 그런다. 금성산성, 금성. 또 이렇게 구성법에서는 무곡금성 그래요. 무곡이라고 그런다. 이런 데서는 주로 복덕을 관장하고요, 부자를 관장하고, 거기서 기도 나와요. 산이 높고 크면은 태양금성, 낮으면은 태음금성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주로 부자를 관장한다. 태음금성에서는 또 무장이 나오기도 해요. 무장, 장군. 산봉우리가 마치 찬 물결이 일어나듯이 작은 봉우리들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을 수성이라고 그래요. 미미한 밤 봉우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마치 물이 흐르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구성으로는 문곡성이네요. 문곡 수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언의 기운이 가득하다. 총명하고 문인과 처복을 주로 관장한다. 이렇게 지혜롭고 또 이렇게 부자도 나오고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